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이란 문제는 이제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개발과 자원 채취에 대한 대가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움직임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섹터보다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로는 태양광, 풍력, 수소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탑픽 3종목에 대해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지구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태양. 이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바로 태양광 발전인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 셀로 구성된 모듈에 빛이 반응해 광전 효과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태양광은 태양으로 오는 빛을 흡수해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만드는 태양열 발전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에너지라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료가 필요 없고 공해도 나지 않고 쉽게 설치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자체가 완전히 공짜라는 장점이 있는 발전 방식입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바로 태양전지 셀과 모듈이라 하겠는데요. 태양광 발전 설치에 있어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이자 향후 추가적인 수요 가능성이 높은 국가인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 퍼스트 솔라가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에도 태양광 관련주로 탑픽이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22년 기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33.7%가량을 차지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한화큐셀이 단연 눈에 돋보이는 기업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화큐셀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아닌데요. 대신 한화솔루션에 종속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태양광 종목이라고 한다면 한화솔루션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케미칼 부문에서 플라스틱 제조와 판매, 인사이트 부문의 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그렇지만 요즘엔 태양광 사업에 많은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로 인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와 그에 따른 수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현지 시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세액 공제를 기존 30%에서 10% 늘린 40%로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한화솔루션에 더욱 큰 혜택이 전망됩니다. 이러한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광에 쓰이는 모듈과 인버터 등의 부품 40% 이상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 시설을 늘릴 계획인 한화큐셀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주택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에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제시됐기에 향후 더욱 큰 성장이 기대됩니다. 현재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인적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 후 거래가 재개된 3월 말 반짝 반등 후 약세를 거듭해 4만원 중반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미국의 태양광 발전의 세액 공제 효과로 인한 한화솔루션의 수혜는 분명하지만 도리어 이러한 정책이 미국 내에서 태양전지의 과잉 설비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간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유안타증권의 리포트에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22년 미국 태양전지 모듈 총캐파는 8기가와트로 수요량인 18기가와트의 45% 수준이었지만 23년에는 10기가와트, 24년 16기가와트, 25년 13에서 25기가와트 신규 설비가 추가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미국의 태양전지 모듈 자금률은 23년 말 70%를 기점으로 24년 말 112%, 25년 말에는 140%에서 170%로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자금률을 넘어선 공급 과잉은 결국 미국 태양전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미국에 진출한 모듈 업체의 수익을 압박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때문에 미국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입장에서는 분명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란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한화솔루션의 성장 가능성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발간된 증권사들의 한화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 표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유한타증권은 홀드 의견과 47,000원의 목표가로 하향 제시했고,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IBK투자증권에서는 적극 매수 의견과 77,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각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가 다르고 종목에 대한 분석도 다르니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의 설치 수요 증가와 공급 과잉의 우려가 혼재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 탑픽이라고 한다면 한화솔루션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 보이는데요. 향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수요 증가가 국내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다면 분명 한화솔루션에게도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태양으로부터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는 태양광이 좋은 것은 알지만, 문제는 해가 지고 나면 에너지 공급원도 사라지기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어떨까요? 물론 바람도 불 때가 있고 불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바람길이 있는 산골짜기나 많은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 근처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바로 두 번째로 소개할 신재생에너지, 풍력에너지는 이러한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은 발전기가 설치된 곳에 따라 육상에 설치되면 육상풍력 발전, 해상에 설치되면 해상풍력 발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식 리포터에서 주목한 발전 방식은 바로 바다에 설치하는 해상풍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육상이 아닌 해상에 설치되는 풍력 발전에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설치의 자유로움 때문인데요. 육상에 설치된 풍력 발전은 발전기가 설치되면 규모도 크고 그 주변의 공간을 쉽사리 활용할 수 없다는 제약도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풍력 발전의 날개인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특유의 소음 문제로 발전기 주변에 민원도 발생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 님비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 해상 풍력은 해안가 또는 바다에 설치되기에 풍력 발전의 제약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거기다 육상에 비해 해상에서는 해풍이라 불리는 바람이 비교적 많이, 또 거의 끊임없이 불어오기에 낮과 밤에 상관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풍력 발전,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SK오션 플랜트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오션 플랜트는 해상 풍력 타워와 플랜트, 조선, 강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기존 3강 MNT였던 회사명이 21년 SK에코 플랜트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SK그룹에 편입된 다음 지난 1월 현재 SK오션 플랜트로 변경됐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풍력 발전은 바람을 받아들이는 날개 부분인 블레이드가 회전하며 만들어낸 회전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만들고, 이를 육지로 연결해 사용하는 청정 에너지인데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무거운 부피의 블레이드와 발전기 등의 부품을 높이 또 안전하게 떠받치는 부분이 바로 SK오션 플랜트가 만드는 타워가 되겠습니다. 특히 SK오션 플랜트가 만드는 해상풍력 타워는 거친 바다에 지어져 오랜 시간을 버텨내야 하기에 무엇보다 지지력과 안전성이 중요한데요. SK오션 플랜트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강관과 플랜트 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약 28만 평에 달하는 수심 10m 이상의 저반부두를 가진 생산시설을 보유한 아시아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SK그룹에 편입된 후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을 위한 신공장도 건설 중이고, 지난 4월 19일에는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며 기업 가치도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2035년까지 해상풍력 목표 설치량을 기존보다 높아진 20.5기가와트로 상향했고, 현재 첫 단계인 2025년까지 5.5기가와트 설치를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대만의 해상풍력 발전기의 하부 구조물은 자국 업체들에게 최소 수량을 발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중 상당 부분에서 불량이 발생해 향후 SK오션 플랜트에 대만양 하부 구조물 매출이 예상보다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기존 22에서 24%에서 35에서 39%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상향된다면 일본 정부에서 제시한 2030년 해상풍력 목표 설치량인 10기가와트의 수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SK에코 플랜트의 수혜도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SK오션 플랜트는 3강 MNT 시절부터 글로벌 선두 해상풍력 개발업체인 오스테드 등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을 협약했는데요. 이러한 계약은 그만큼 SK오션 플랜트가 해상풍력 구조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며 실제로 SK오션 플랜트는 해상풍력 구조물에서 모노파일과 재킷 같은 고정식부터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에 이르기까지 해상풍력용 구조물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가진 SK오션 플랜트에게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 확대는 분명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확실히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없게 분명히 SK오션 플랜트에게 일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오션 플랜트와 관련해 꾸준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증권사는 바로 유진투자증권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간된 리포트에서는 매수의 투자 의견과 4만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에서도 SK오션 플랜트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었는데요. 하지만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키움증권에서는 28,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SK그룹이 3강 MNT를 인수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과 인수 후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공장 건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분명 이유 없는 인수와 투자는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해상풍력 시장의 향후 성장성에 베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으로 향후 시장 성장과 함께 SK오션 플랜트의 성장도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세 번째로 주목한 섹터는 바로 수소인데요. 사실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수소를 꼽은 것은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수소는 일명 그레이 수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레이 수소는 석유화학과 철강 생산에서 발생한 부생수소와 천연가스에서 얻은 추출수소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소에너지만을 놓고 봤을 땐 분명한 친환경에너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말인데요. 그렇기에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레이 수소만으로는 수소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라 말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소도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로 간다면 분명한 친환경 에너지로 부를 수 있을 날이 올 건데요.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한 수소를 말하는 것이고 블루 수소는 기본적으로 그레이 수소와 동일하게 수소를 얻지만 그 과정에서 탄소 포집과 활용 저장 기술을 이용해 탄소를 줄여 수소를 얻는 현실성 있는 친환경 수소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역시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그린 수소일 텐데요. 그렇기에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받는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의 설치와 기술 발전에 함께 발맞춰 발전해야 온전한 친환경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린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이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전기를 생산해 전선을 통해 전기를 거점에 모아 공급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수소는 기존 화석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처럼 액화로 만들어 운송, 저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에 산업과 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기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고 충전소 인프라만 잘 마련되어 있다면 기존 주유소처럼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향후 수소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와 발전은 지속해야 할 영역이란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의 생산 과정과 이를 통해 실제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스 가운데 주식 리포터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수소의 안전한 보호와 안정적인 사용인데요. 액화수소의 안전한 저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탄소 섬유로 만든 고압 수소연료 탱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 섬유는 강철에 비해 무게는 25% 수준에 강도는 10배 이상 높은 최첨단 소재인데요. 비단 수소연료 탱크에만 쓰이는 소재일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수요가 많아지며 글로벌 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 수소차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세계 수소차 점유율 1위는 현대차의 넥소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소연료 탱크는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다른 종목인 일진아이솔루스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수소연료 탱크와 관련된 주식 종목을 탑픽으로 꼽자면 일진아이솔루스를 우선해야 하겠지만, 주식 리포트에서 선정한 탑픽은 바로 효성그룹 소재부문 회사인 효성첨단소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진아이솔루스가 아닌 효성첨단소재를 탑픽으로 택한 이유는, 일진아이솔루스는 자체적으로 탄소 섬유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소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진아이솔루스에서 수소연료 탱크 제작을 위해 공급받는 탄소 섬유는 일진아이솔루스의 2대 주주이자 일본 기업이며 효성첨단 소재의 경쟁사이기도 한 도레이에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효성첨단 소재는 자체적으로 초고강도 탄소 섬유를 개발해 소재 국산화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돋보이는데요. 이러한 개발들의 성과로 지난해 10월 발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탄소 섬유 기술을 가지게 된 효성첨단 소재가 향후 현대차 넥소에 수소연료 탱크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효성첨단 소재에게는 분명 호재이지만, 이 소식이 나온 후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관련된 추가 뉴스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현대차에서는 관련해 수소연료 탱크를 내재화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어 조금은 불투명한 가능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소연료 탱크 제작에 대한 기대감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비단 승용 차량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과 방산 기계 등의 수소연료 전지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국산화를 펼쳐온 효성첨단 소재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소연료는 작은 크기의 장비보다는 트럭과 같은 대형 상용차나 보다 큰 디바이스에 적합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덩치의 장비들에 들어가는 안정성 높은 수소연료 탱크의 수요가 분명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효성첨단 소재에 대한 최근 6개월 안에 발간된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보면 화면과 같은데요. 현재 주가가 40만원대 초반이고, 신고점이었던 2021년 9월 말 주가가 87만원 선이었던 점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섹터인 태양광, 풍력, 수소와 관련해 선정해본 탑픽 3종목 한화솔루션, SK오션플랜트, 효성첨단 소재. 여러분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혹시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 포트에 없다면 조심스레 한번 투자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리포터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